남편과 저는 4살 차이 공무원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집안 환경에서 무난하게 자라왔고 둘 다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조용조용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연애는 3년 하다가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고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이 없이 둘이 살 생각이에요. 평소에는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편이지만 저희 친정에만 한번 내려갔다 오면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시댁도 아니라 친정부모님 때문에 힘든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 때문에 남편에게도 창피하고 집안에서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아빠는 좀 덜한 편인데 저희 엄마가 완전 사위만 보면 껌뻑 죽는 게 문제예요. 친정 집안에는 딸만 셋이고 그중에 제가 첫째 딸입니다. 동생들은 아직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사위는 제 남편 하나뿐인데 엄마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셨죠. 내가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 팔자엔 아들이 없다 하더라고. 딸만 셋 낳고 지금까지 포기한 채로 살았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위라도 얻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장모가 사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친정이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명절 포함해서 1년에 3번, 4번 정도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저는 뒷전이고 사위가 먼저입니다. 저희 집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장모가 사위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는 의미로 그런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엄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집안에 좋은 건 전부 사위가 먼저고 심지어 아빠 것까지 뺏어서 가져다 줄 정도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면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사위 편을 들면서 저보고 내조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치십니다. 진짜 이 나이 먹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도 웃긴 일이긴 한데 진짜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사위 말이 맞다고 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는 대체 누구 엄마야? 어떻게 딸이 하는 이야기는 맞다고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걸작이었어요. 내가 딸만 셋을 키워서 잘 아는데 원래 여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들처럼 진중하고 듬직한 맛이 없잖아. 딱 봐도 우리 사위가 옳은 소리를 했구만. 매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서운함을 넘어서 이젠 남편과 같이 친정 방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속된 말로 해서 제가 남편과 시댁에 비해서 기우는 결혼도 아니었어요. 직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남편과 제가 둘 다 공무원이었고 호봉 차이가 나긴 해도 월급에서 의미 있는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친정에는 할아버지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저희 아빠는 주유소를 2개 운영하고 계시고 솔직히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에요. 공부 잘하는 막내 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지원받아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정도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반면에 시댁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쪽 집안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조건만 듣고 꼭 이 결혼을 해야겠냐며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정작 저희 아빠는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요즘 세상에 무슨 집안까지 보냐고 일단 얼굴을 보고 판단할 테니 데려오라고 하셨죠. 엄마는 끝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친정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싹싹하게 대해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태도가 180도 바뀌셨습니다. 저는 애초에 도전적인 걸 싫어하고 정해진 대로 사는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둘째 동생처럼 예체능 쪽으로 해보던지 아니면 셋째 동생처럼 공부를 더해서 유학을 가던지 하라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공무원 해봤자 월급도 뻔하고 고만고만하게 살 거라면서 무시하셨지만 제 남편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엄마는 너무 좋아라 하셨어요. 사위처럼 반듯한 사람은 역시 나란 일을 해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공무원처럼 좋은 직장이 또 없다니까. 그동안 엄마가 제게 했던 말을 뻔히 기억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사위는 우리 식구가 아니었으니까 일부러 더 편을 들어주고 온 식구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넘어가는 상황이면 저도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저희 엄마는 사위 편을 들다 못해 그 앞에서 설설 길 정도입니다. 엄마가 어쩌다 백화점이라도 가시면 자식들이나 아빠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위한테 주는 선물이 1순위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정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하는데 진심으로 제 건 하나도 없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백화점에서 사온 남편 옷과 신발 넥타이 등이 들어있어요. 진짜 저 반찬도 정말 웃긴 게 저는 고기 좋아하고 나물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는데 저희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밥상에서 잘 먹는 반찬이 뭔지 기억해 두시고는 그 다음부터 그 반찬을 만들어서 자꾸 보내주십니다. 정작 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신 적 없으니 우리 엄마인지 시어머니가 보낸 택배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언제 한번 남편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저와 아빠를 신경도 안 쓰고 남성복 매장에서 사위 코트를 새로 사주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사위 코트 고르고 있는 엄마를 따라다니느라 저는 이미 빈정이 상해서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었고 보다 못한 아빠가 사위 것만 사지 말고 딸도 하나 사주라고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쟤를 왜 사줘? 쟤는 지 돈으로 사라고 해. 농담 하나도 없이 엄마의 본심이 튀어나온 거라서 그 말이 정말 상처가 되었습니다. 같이 듣던 아빠도 머쓱해져서 헛기침을 하더니 딸은 자기가 예쁜 옷 사주겠다며 저만 데리고 여성복 매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참 뒤에 아빠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희 엄마가 예전부터 아들 갖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론 딸만 셋 낳고 포기해서 그게 한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학창시절 때도 저희 세 자매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면 항상 엄마가 했던 말이 딸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딸만 셋이라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가끔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다닐 때도 사위한테는 절대 무거운 물건이나 뜨거운 그릇을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마트에서 장을 같이 보고 나서 남편이 엄마가 들고 있는 물건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지만 절대로 짐을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거 별로 안 무거워. 하나랑 내가 같이 들면 되니까 우리 사위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이미 짐을 들고 있는 제 손에 또 짐을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진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서운하고 엄마한테는 딸들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아들 대신하는 사위가 더 중요한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기분이 안 좋은 것 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제 남편도 장모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점점 처갓집을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면 서로 좋은 건데 남편은 그런 살가운 성격은 또 아니라서 평소에 연락 한번 먼저 한 적 없고 가끔 저희 집에 같이 내려가도 주는 밥만 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하지만 전부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서 쌤통이란 생각도 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선물 사다 보내고 반찬 만들어다 보내도 고맙다고 카톡 한번 하는 법도 없고 당연히 안부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정작 엄마는 사위가 내려온다고 하면 맛있는 음식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해놓고 말이라도 한 번 더 붙여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네,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면서 밥만 먹고 사라집니다. 시부모가 저를 차별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어디 가서 상담할 곳이라도 있는데 친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어디 가서 풀 곳도 없더군요.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해봐도 사위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다. 우리 엄마가 제 부부 사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더 사위한테 잘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진짜 이 상황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부모님이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인데 사위한테 쩔쩔매고 어떻게든 관심 한 번 더 끌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안타까워요. 한 번은 그런 엄마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사위 앞에서 저 자세로 나갈 필요 없고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엄마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어려워하고 극진하게 손님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외할머니도 지금까지 너희 아빠한테 심부름 한 번 시킨 적 없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너만 자꾸 극성이야? 외할머니께서 아빠를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빠도 외할머니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잘 안 찾아뵐 정도고 오랜만에 서로 만나더라도 아빠와 외할머니가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해합니다. 제 어릴 때 기억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외갓집에 놀러 가면 아빠는 밥만 빠르게 먹고 난 뒤로 집에 가자며 엄마의 옆구리를 찔러댔어요. 제가 엄마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 남편도 엄마를 불편해하고 아예 안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도 해봤지만 엄마는 제가 하는 소리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둘째 동생이 여행 갔다가 가족들 선물을 하나씩 사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 것은 깜빡 잊고 사오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는데 엄마가 혼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섭섭해하겠냐면서 동생을 엄청 혼냈고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을 하나 사서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동생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형부한테 사과 전화하라고 혼을 내셨고 밤 10시가 넘어서 동생이 선물 안 사와서 미안하다며 진짜 사과 전화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해했고 저도 뭐 이런 일로 사과 전화까지 하냐고 동생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지금 집에서 완전 난리가 났고 거품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전화하는 거랍니다. 진짜 딸들한테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위 하나 때문에 딸들의 자존감을 이 정도로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우리 엄마 문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솔직히 장모님이 저러시는 게 부담스럽고 평범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귀담아 들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남편에게 올해 추석부터는 우리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시댁 가서 밥 먹고 얼굴까지만 비추고 남편은 시댁에 남겨둔 채 저만 친정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죠. 남편도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진짜 그래도 돼? 그러면 우리 앞으로 명절 연휴를 따로따로 보낼까? 라고 하더군요. 저희 시댁은 어차피 제사나 차례도 하지 않으시고 친정보다는 훨씬 가까이 살기 때문에 평소에 종종 만나서 얼굴을 보거든요. 명절이니까 예의상 찾아가고 같이 밥만 먹는 건데 남편 말대로 따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도 같았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렇게 정하고 엄마한테 올해부터는 사위가 집에 안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방방 뛰시더라고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함부로 정해버리면 어떡하니? 며느리가 명절에 안 내려오면 시댁 집안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정작 시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명절이라고 찾아올 필요 없다면서 편하게 보내라 하셨거든요. 엄마,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사위가 불편해서 못 가겠다잖아. 돌려서 이야기 안 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렸더니 엄마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사위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옆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올해부터는 저만 친정 내려가는 걸로 확정했고 앞으로 별일 없으면 남편과 엄마를 만나게 하는 일은 자제하려고요. 서로 안 보고 살아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기분이 많이 상하신 건지 정기적으로 오던 택배도 끊긴 지 한참 됐고 전화 남편에게 안부 문자 전화하시던 것도 딱 끊으셨네요. 사위는 그저 사위일 뿐이지 절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